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시세가 지리하게 계속 비트코인이든 알트코인이든 전반적으로 흘러가고 이게 장기화되니까 아마 모든 사람들, 저를 비롯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쳐가고 있고, 날씨는 또 다시 더워지기 시작했고, 이래저래. 그래서 지금 현재 지리한 장세가 계속 연속되고 있는 현재의 와중에 이제 누군가가 이 차트를 올렸는데, 이 사람 말대로 100%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보자, 이런 것도 한번 그냥 참고 자료로 한번 보자라는 의미에서 XRP 차트를 이제 간만에 제가 이제 갖고 왔는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게 월봉 기준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지난 6개월, 지난 한 12개월 동안에 지금 보면은 크게 보면은 두 번의 쌍바닥을 찍었는데 현재 시점이 이제 쌍바닥을 바로 찍은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는 거로는 따졌을 때 지금 현재 이제 가격대가 MACD도 지금 최저점까지 거의 바닥권의 횡보를 되게 오랫동안, 장기간 이제 횡보를 되게 오랫동안 했고, 또한 이제 중요한 게 지금 추세적 관점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이 9월달, 2019년도 9월달부터 2020년 2월달까지 어느 정도 상승을 할 거라고 이 사람은 이제 보고 있는데, 자, 1차적으로 반등하는 게 9월달부터 2020년 2월달까지 1차적 반등 시점이 1달러 14센트고요. 그 다음에 2차 반등, 만약에 1차 반등에서 잘 지지를 한다면 2차 반등에서 1달러 70센트, 그러니까 2,000원이 넘는 가격 정도가 될 거야 아마. 그래서 이 사람 말대로라 한다면.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4,000원 가기를 바라고 5,000원 가기를 바라지만 어쨌든 저는 XRP가 사라지거나 죽지 않은 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 차트적 관점으로 되게 대입을 많이 하는 사람들, 그리고 제가 생각해서 이제 고수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보면은 XRP를 홀딩하자라고 하는 사람이 좀 약간 지금 늘어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많은 알트코인들도 다루는 사람들인데 요즘 들어서 XRP 언급을 꺼내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분명히 중간에 9월달부터 2020년 2월달 중간에 스웰이라는 그런 어떤 거대한 행사도 분명히 포진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도 나쁘지 않은 어떤 그런 긍정적인 어떤 그런 장이 오지 않을까, XRP한테. 그래서 그걸 한번 또 말씀드렸고, 이거는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에서 이제 매일매일 업데이트하는 어떤 본인들 포트폴리오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지금 보면 이더리움 클래식만 유난히 좀 약간 상승폭이 되게 커요. 나머지 것들은 좀 약간 상승폭이 썩 없고, 현재 상황이. 그래서 이더리움 클래식이 하드포크, 그러니까 이더리움 클래식 시간대는 되게 중요한 어떤 그 포인트 전환점이 되는 거거든요, 2번이. 근데 그게 9월 원래 15일 날 원래 계획돼 있었는데 9월 13일로 이제 앞당겨져 있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9월달 10일 전후로 해서는 뭔가 대대적인 어떤 변화, 장세가 분명히 암호화폐 쪽에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비트코인만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비트코인하고 알트코인을 동시에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두 가지가 다 밸런스가 맞으면서, 균형을 맞으면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균형감 있게 상승해 주는 거를 바라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거기까지 기다리는데 시간이 약간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저 또한. 그래서 지금 보면 이거는 알트코인 도미넌스인데, 이 사람은 이거를 알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를 이제 간간히 올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난 6년간의 알트코인 도미넌스 차트예요, 이게 보면은.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트코인 도미넌스가 되게 많이 깨져 있어요. 현재 상황이 아마 아시겠지만 모든 분들이. 그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70을 기준, 그리고 알트코인 도미넌스는 30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서 등락이 어떻게 결정되냐에 따라서 향후 판세가 이제 판가름이 나는데, 이 사람이 봤을 때 현재 트렌드 라인을 지금 이렇게 그어보면, 지난 6년간의 트렌드 라인을 그어보면 현재가 지금 보면 알트코인 도미넌스가 되게 많이 저점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보기에는 여기서 46%까지 향후 이렇게 봐서 주기적으로 이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차트는 차트일 뿐이지만 언제나 그래도 참고적인 관점에서 대입해 보면 어떠지 않을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이제 비트코인인데, 이 사람도 제가 되게 많이 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비트코인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현재 상황을 자기는 방향성을 뭐라고 딱 얘기 못하겠다. 솔직히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간다 내려간다를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는 얘기는 이게 사실일 확률이 되게 높아.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는 거는 밑으로는 1200달러, 밑으로는 1200달러, 위로는 지금 현재 시점이 1700달러 언저리인데 위로는 11,300달러까지 열려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조금 약간 지리한 장세가 어느 정도 유지되면서도 사실은 여기 이 박스권, 커다란 박스권 구간을 많이 벗어나지 않는 그런 시점에서, 알트코인도 마찬가지로 그런 시점에서 당분간 계속 이 가격 형성대가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9월달 중순 이후나 아니면은 뭐 벡트 거래소하고 연관돼 있는 어떤 그게 비트코인만 또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상기해서 말씀드리고, 벡트 거래소하고 연관돼 있는 게 IC라고 있어요. 근데 IC에서 오피셜하게 예전에 발표했던 것 중에 알트코인 항목이 33개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사해서 아마 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인 거를 다 보시면 지금 현재의 장세가, 지리한 장세가 당분간은 계속 유지하지 않을까. 박스권 장세. 그래서 이 추세 돌파하기가 되게 많이 쉽지 않은 시점인데, 많은 사람들은 이제 바라지, 단기간에 내 코인이 왕창 오르기를. 근데 그렇게 되게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기엔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이고, 지금 보면 비트코인도 등락을 반복하는데 진폭이 많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보면 주식시장도 내려갔어요.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지수, 달러 인덱스까지 전반적으로 하향 추세를 지금 유지하고 있고, 지금 보면 중국에서 이제 이거를 오피셜하게 어저께인가 발표를 한 것 같은데, 지금 보면 디지털 화폐 FB 코인, 리브라 코인하고 경쟁하기 위해서 먼저 앞서서 중국에서 지금 먼저 암호화폐에 관해서 그 CBDC라고 하죠. 중앙은행에서, 그러니까 중국 인민은행에서 발표되는 어떤 암호자산에 관해서, 그거에 관해서 이제 먼저 런칭을 시키고 준비를 마쳤다라는 얘기를 해요. 중국에서. 그래서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이제 어떤 생각을 많이 했냐면, 많은 사람들은 이제 암호자산 하면은 뭐 탈중앙화다, 그래서 정책 개입자들, 중앙화된 어떤 그 권력자들, 금융권으로부터 탈피된 어떤 그 대중을 위한 어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중국이란 나라가 이렇게 앞서가지고 먼저 FB 리브라 코인을 앞서서 먼저 런칭하겠다, 이런 시사를 먼저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암호화폐 전체적으로 다, 암호자산은 탈중앙화 아니라 중앙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앙화되어 있는 어떤 그 화폐, 물리적이지 않은 거, 특히나 온라인에서 이제 판매인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그거를 물건을 사는 사람, 거기서 오가는 어떤 그 금액에 관해서 카드보다 더 타이트한 어떤 그 세율에 관해서 적용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법제화된 게, 저는 이런 암호자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대중을 더 억압하거나 더 규제하거나 조세 회피를 못하게 더 극단적으로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런 트렌드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땐 중국의 어떤 그 인민은행,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에서 발행한 그 암호자산하고 FB 리브라 코인하고 나중에 섞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겠지만, 저는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카카오에서 발행하는 거, 그리고 위챗에서 발행하는 거, 그리고 여기 보면은 리브라 코인, 그리고 JP 모건에서 발행한 뭐 어떤 그런 것들, 스테이블 코인, 이런 것들이 다 연관관계가 나중에 커넥션이 분명히 있을 거라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어떤 퍼즐을 맞추기에 되게 애매모호한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시간이 흘러서 암호자산이 설상 오른다고 해도 대중들한테 그렇게 썩 살기 좋은 세상이 아닐 거라는 생각은 저는 예전서부터 지금까지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우리 같은 일반 서민들한테 썩 좋을 건 없다. 그래서 그걸 또 말씀드리고, 비트바이넥스 테더 문제에 관해서 뉴욕 법정에 관해서 비트바이넥스 측에서 이거를 항소 의지를 밝혔다. 그래서 항소한다는 의지가 있었는데, 어저께도 제가 이거를 말씀드렸다시피 비트바이넥스 테더 의구심에 관해서 이게 어느 정도 일단락이 나야 저는 유동성 공급이 어느 정도 암호화폐 시장에 적용이 돼서 뭐 비트코인이 됐든 아니면 알트코인이 됐든 전반적인 우상향 장세가, 추세적 라인이 갖춰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 에너지가, 여기에 에너지 주입을, 그러니까 뭐 주유소나 아니면 가스 스테이션 이런 데서 에너지 주입할 어떤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제가 보는 측면에서는 그냥 단기적인 어떤 반등, 그리고 단기적인 하락, 그러니까 일정 수준의 박스권을 유지하는 어떤 그런 장세가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 뭐 희망의 로를 단기적으로 돌리기보다 약간 중장기적으로, 좀 작게 보면은 9월달 중순 이후부터 크게 길게 보면은 10월달 정도까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비트파이넥스에서 문건이 도는 게 뭐냐면, 뉴욕 법정하고 관련돼 있는 게, 누군가가 어저께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거에 대한 항소 결과가 나오는 게 아마 제가 아는 걸로는 10월 14일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전반적인 암호화폐 장세를 너무 장기적으로만 보시면 더 많이 답답하고 짜증나실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지 말자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자, 이거는 한국에서 암호자산, 그러니까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한국이란 나라를 떠나고 있다라는 여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내용을 봤는데, 여기 보시면은 7월 말에 코인텔레그래프는 보고 한국의 암호화폐 교환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이 성공적으로 FATF 안내에 따라 자신의 금융협력 갱신 새 엄격한 규범을 준수할 것이라고 발표 6월 안에 있습니다. 여기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걱정하시는 분이 되게 많을 거예요.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여기 나와 있는 4대 거래소는 그나마 엄청 믿을 수 있고,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의심하거나 거래량이 없는 코빗이라는 거래소 있잖아요. 근데 코빗이라는 거래소는 제가 생각하는 관점은 뭐냐면, 김정주 회장인가? 그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것도 사고 유럽에 있는 비트스탬프인가 그 거래소도 매입을 하셨잖아요. 지분을 많이 인수하셨고. 근데 그거는 본인이 이제 운영하는 게임사, 넥슨이란 게임사하고 연관해서 나중에 암호자산하고 아이템하고 뭐 어떤 결제 시스템하고 돌리기 위해서 제가 보기에 그런 것 같고, 단지 코빗이라는 거래소를 그냥 암호화폐, 뭐 사람들이 이제 그 트레이더리 들락날락거리면서 뭐 거기서 수수료 따먹으려고 제가 운영하는 회사인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나머지 회사들도 마찬가지로 빗썸이나 업비트, 코인원 보면은 사이드적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게 되게 많은데, 업비트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카카오하고 연관돼 있는 이커머스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 나중에 그게 뭐 연관돼서 움직이지 않을까. 그리고 빗썸 같은 경우는 키오스크, 그러니까 자동화돼 있는 판매기들 있죠. 그런 거랑 연관돼 있고, 그리고 보면은 그 증권형 토큰 거래소에 관해서 빗썸 글로벌도 이제 움직이기 위해서 그걸 준비한다고 이제 알고 있는데, 그게 내년 상반기에 아마 그 결과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시면서 이 4대 거래소 외에는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좀 약간 배척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아마도 이 4개 거래소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이러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한국 정부에서 아마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 설정해서 커트라인을 제한을 둬서 그 담을 넘기가 되게 많이 쉽지 않게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건 지금 현재 장세를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이거는 뭐 페이스북의 리브라 코인, 뭐 암호화폐 디지털 뭐 페이먼트 시스템에 관해서 뭐 이거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되게 많지만, 어쨌건 중요한 건 이 뉴스 같은 게 이런 게 긍정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페이스북에서 왓스앱이라는 어떤 그런 걸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디지털 페이먼트 시스템을 인도네시아에서 런칭 시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적으로 뉴스만 보면 뭐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만 보면, 뭐 거기에 따라서 하루에도 뭐 12번도 들락날락거리고, 뭐 내 자신이 이 암호화폐 투자한 거에 관해서 내가 내 코인 투자한 거에 관해서 자신감도 없고 시세가 많이 떨어지니까 어떤 뭐 패배감이나 좌절감을 많이 느끼시겠지만, 아마 아시겠지만 암호화폐 장세라는 게 떨어질 때도 되게 빠르지만 오를 때도 되게 빠르거든요. 그리고 아마 아시겠지만 뭐 이런 뉴스가 하나하나 나오는 게 점진적으로 제도권 수용에 있어서, 아니면 국가적으로 지금 사이드적인 어떤 그 신흥국이 인도네시아라는 나라가 어떤 뭐 국가의 GDP, GNP로 봤을 때 지금 현재로서는 엄청나게 거대한 국가는 아니지만 잠재 성장률이 되게 높은 국가거든요. 인도 못지않게.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먼저 이런 식으로 디지털 페이먼트 시스템을 런칭시켰다는 얘기는,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샘플링을 먼저 미국이란 나라, 아니면 뭐 유럽의 어떤 뭐 일부 선진국에서 돌리기보다는 먼저 이런 데서 사이드적인 신흥국들 위주로 먼저 샘플링을 돌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건 계속해서 암호화폐 스트림은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게 맞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이 지금 계속 펼쳐지고 있는데 국채금리가 내리자 주가도 미끄러움이라고 해서 S&P가 0.8%가 떨어졌다. 근데 되게 웃긴 게 원래는 주식이 떨어지면 암호화폐가 오르건 금이 올라야 되는데 지금은 더 웃긴 게 뭐냐면 주식이 떨어지는데 암호화폐도 떨어지고 금도 떨어져. 지금 현재.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서 들락날락거리면서 단타성으로 어떻게 이렇게 접근해서 한머니적인 측면으로 여기서 수익률을 되게 얻기가 되게 많이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도 아마 수익률이 예전보다 많이 못하실 거예요. 난이도가 예전에 2, 3년 전에 비해서 제가 봤을 땐 극상으로 올라가 몇 배는 더 힘들어진 것 같아요. 수익률 내기가. 그래서 진짜 괜찮은 코인, 그게 뭐 비트가 됐든 알트가 됐든 뭐 상위 10위권 안에 있는 코인들이 됐건 그런 코인을 잘 이렇게 해가지고 잘 이렇게 아니면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에서 운영하는 포트폴리오에 있는 거기에 있는 코인들이 됐건 그래서 제가 그런 거를 조사를 해보면 나름 다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래저래 시세는 별로 썩 좋진 않긴 하지만 어쨌건 그들도 뭔가 준비하고 있다는데 오피셜한 어떤 그 호재거리 발표를 지금 장세가 안 좋으니까 뒤로 미루는 거죠. 오히려 일부러. 근데 지금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예외적인 측면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저도 그래서 이거를 6,900원대인가? 6,900원대에 조금 많이 사놨는데 예전에 이제 4,800원대, 4,500원대 좀 매입해놓고 이제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조금 더 매수를 해놨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장기적인 어떤 그 안목을 갖고 매수를 좀 약간 한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만 딱 말씀드리고 이런저런 어떤 그 지금 상황이 암호화폐 장세한테 썩 좋지 않은 건 사실이고 지리한 장세 매민 아직까지 막 울고 날도 점점 덥고 막 이래서 짜증나고 답답하시겠지만 조금만 견디자. 여태까지 견뎠는데 1년 9개월, 1년 8개월을 계속해서 주구장창 하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내리는 거 없고 영원히 오르지 않는 거 없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이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 하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구간만 잘 지나자.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들 되시고 항상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